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3200년 전의 경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복잡한 글로벌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약할까요? 이 질문 좀 무섭지 않나요? 근데 이 해답을 찾으려면요. 무려 3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게 처음으로 연결됐던 그 시대로 말이죠. 네, 바로 인류 최초의 거대한 국제적 붕괴 사건.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 전 1200년경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화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대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고대판 G8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그리스의 미케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히타이트, 그리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랑 바빌로니아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이들이 바로 그 거대한 국제 시스템을 움직이던 핵심 멤버들이었던 겁니다. 이걸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세상이 참 좁았던 거죠. 무역이든 외교든 몇 다리만 건너면 다 통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었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모든 걸 무너뜨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아니,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세상이 도대체 왜, 어떻게 무너진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전쟁? 이렇게 딱 한 가지 이유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요. 이건 마치 모든 재앙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닥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붕괴에도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 무려 300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가뭄. 이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면서 기근이 시작됐죠. 두 번째, 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타고 기근과 질병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 설상가상으로 여기저기서 강력한 지진이 터지면서 주요 도시들이 그냥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혼란을 틈타서 이주민, 침략자들이 몰려오고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이 편지 한 통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냥 와닿습니다. 우가리트 땅에 극심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제발 곡식을 보내 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이게 부유하기로 소문났던 항구 도시 우가리티의 왕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낸 SOS 메시지예요. 기후변화라는 게 그냥 책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목숨을 구걸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였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나라 몇 개가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시스템 붕괴. 이 연결망, 이 네트워크 자체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인터넷선을 타고 번지듯이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서 모두를 같이 끌어내린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세상이 사라지고 난 뒤 보통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붕괴가 곧 혁신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보는 시각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서는 봐라, 글자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줄고 무역도 끊겼다. 이건 완전한 쇠퇴기, 암흑기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런 것만 보지 마라. 이 위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태어났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건 혁신의 시대였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붕괴가 오히려 혁신을 강요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청동을 만들려면 주석이 꼭 필요한데 주석을 수입해오던 무역로가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공급망이 박살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널리고 널린 철광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철기 기술을 마스터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복잡한 궁중 문자가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를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엄청나게 간단한 알파벳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덕분에 지식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그럼 모든 문명이 다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일어섰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회복 과정은 정말 뒤죽박죽이었고 그 결과는 문명마다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성적표입니다. 안티프레질, 위기를 맞고 더 강해진 그룹이죠. 페니키아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오히려 이 혼란의 기회로 삼아 번성했어요. 반면에 히타이트 제국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거죠. 그리고 이집트는 간신히 버텼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미케네, 즉 그리스는 완전히 박살났다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야 겨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걸 보면 더 명확해지죠. 살아남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반 정도만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남거나 오히려 더 잘 됐고 나머지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뭐였을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와 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3200년 전 그 먼 옛날의 붕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기후변화와 가뭄, 불안정한 공급망,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정치적 혼란, 이주민과 난민 문제. 솔직히 좀 소름 돋지 않나요? 3200년 전에 그 찬란했던 문명들을 무너뜨렸던 붕괴의 레시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과 너무나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주진 않지만 비슷한 유행의 문제는 계속 내는 거죠. 과거의 붕괴는 미래를 위한 값비싼 오답노트인 셈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될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혜로운 페니키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취약함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미케네인이 될 것인가? 이 역사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그 답은 아마 미래의 역사가들이 우리에 대해 기록하겠죠.